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인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닝 쇼크가 되지 않을까. 실적은 상당히 기대 이하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부터 반도체 소식이 별로 들려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퀄 테스트,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라는 게 무엇인가? 저도 여기 깊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공부하는 심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 테스트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품질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품질 테스트라기보다는 이 글씨의 의미대로 자격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하긴 품질이 먼저 앞서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로 많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HBM3 8단 12단에 퀄 통과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부 기술적 과제, 기술적인 문제에다가 가격 문제까지, 단가 문제까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 제어와 전력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깁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쭉 해봤는데, 요 산업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세한 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퀄리피케이션의 기술 경쟁의 분기점, AI 수요 측정으로 해서 HBM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KS 인증 마크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KS 인증을 퀄 통과를 했다 그러면 AMD라든가 구글, 아마존, 테슬라 어디든지 다 프리패스가 되는데, 이 엔비디아의 퀄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게 결국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잘 알다시피 모든 HBM에 대해서 퀄을 통과를 거의 다 했습니다. HBM4도 공식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된 것 같습니다. 퀄 속도는 공급사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퀄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급사의 매출하고 직결적인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퀄 통과는 보통 6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정 지연은 곧 시장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물량 깡패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부터 HBM3 12단을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갔다가 7월 초에, 아니요, 6월 말에 지금 캐파를 7, 8만 장에서 3, 4만 장으로 줄였습니다.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감산이죠. 삼성, 마이크론의 일정은 엔비디아 GPU 출시 일정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선도하는 건 SK 하이닉스고, 그래서 오늘은 이 퀄리피케이션, 퀄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퀄 테스트는 HBM 메모리 공급업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가 제조한 제품이 고객사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제품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일련의 시험입니다. 마치 수능 고사를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기능 테스트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전성, 전력, 발열 한 가지죠. 수명, 신뢰성, 호환성 등을 수개월에 걸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긴장을 하겠지만 엔비디아도 여기에다가 삼성의 샘플을 받아서 수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퀄 테스트 진행 방식을 보면 샘플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급사가 HBM3 같은 최신 메모리를 엔지니어링 샘플 ES 형태로 고객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아주 자기네들이 만든 것 중에 최상품을 거기다 내겠죠. 이후에 퀄리피케이션 샘플 버전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양산 직전의 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엔지니어링 샘플이 있고 콜 샘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와 통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GPU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서 TSMC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GPU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설계한 뭐 엔비디아 잘 알겠지만은 전기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TSMC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고객사 엔비디아는 HBM을 자사의 GPU, 호포라든가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게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하는 패키징을 누가 하느냐? TSMC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삼성에 8단, 12단 코어를 안 주는 이유는 TSMC가 이렇게 지금 고의로 안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M과 GPU 간 신호 무결성, 전력 무결성, 발열, 수율, 오류율 등 집중적으로 이게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및 장시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고온, 저온, 과전류, 장시간 구동 등 극한 조건 테스트.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든다 그래도 뜨거운 열도에서 극한의 그냥 북극 같은데 이런 데서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러율, 고장시간 이런 수치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과를 했다 그러면 퀄 인증이 되는 거죠. 일정 조건 만족 시 고객사로부터 퀄리파이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양산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판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가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1에서부터 이렇게 4까지 이렇게 과정, 요 과정이 끝나야지만 그 최종적인 콜 통과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저 과정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엔비디아의 HBM 콜 테스트 진행 상황을 보면 SK는 HBM4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HBM4도 지난 3월 달에 샘플이 공급이 됐으니까 그리고 10월에 이제 대량 생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콜 통과를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HBM3 8단 12단에 지금 콜 테스트를 중입니다. 신문의 발표를 보면 중요하게 3번씩이나 콜 테스트에 실패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3 8단 12단은 다 통과를 했고 일부는 이제 HBM4죠. 보는 6월 10일쯤에 샘플을 공급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SK나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HBM4는 7월 초에 샘플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풀스택 프로바이더 모든 종류의 HBM의 지금 뭐 선두 공급사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량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이라든가 발열 수율에서 막판 미세 조정 중으로 25년 GB 그레이스 블랙이죠. 200 대량 생산 시점에 맞춰서 콜을 완료할 예정이다. 참 뭐 삼수를 했죠. 삼수를 하고 이제 4수째로 넘어가는데 잘 되기를 바라죠. 마이크론의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25년 상반기 중으로 HBM3 12단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 블랙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마이크론이 조금 이제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전력 소모. 이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마이크론이 D램에서 EUV1을 늦게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계에다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D램의 성능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무기로 해서 엔비디아 일부 차세대 AI GPU, 블랙웰, 그레이스 블랙 이런데 공급할 예정입니다. 콜이 완료되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엔비디아가 아닌 반 엔비디아, 뭐 탈 엔비디아 이쪽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이런 데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뭐 AMD 같은 데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브로드컴하고 마벨 쪽에는 지금 아마 거의 공급 단계인 것 같습니다. HBM 가격 수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만일 이 HBM 개발이 늦어지면 GPU 출시가 지연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경쟁사 간의 우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죠. 콜 테스트를 누가 빨리 정확하게 얼마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3세 HBM을 만드는 SK, 삼성, 마이크론 이 3사의 우위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마이크론은 삼성보다 일정이 빨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아주 선두에서 나가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알다시피 다 모든 종류의 납품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거의 잘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3 빼고는 지금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 완료 여부가 AI 서버 출하 일정, 공급사 매출, HBM 시장 판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콜 테스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6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테스트는 보통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3 내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콜 테스트 이제 소요 시간을 보면 변수를 고려하면 최대 9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9개월이 아니라 횟수로 2년 이상입니다. 신제품일수록 길어지고 HBM3E는 특히 발열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주 이렇게 복잡하다. GPU와 인터페이스 복잡성 증가를 해서 블랙웰 등 차세의 GPU는 인터페이스 수가 증가를 하고 공정 미성수 결함 발견 시 재테스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콜 테스트가 늦어지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4번이 막힌다 그러면 다시 재테스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3개월, 6개월이 1개월 더 걸리고 2개월 덜 걸리고 자꾸 늘어지고 캔슬 맞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스텝 8단, 12단의 경우 따로 똑같은 HBM3E라 할지라도 8단 따로, 12단 따로 하는 것 당연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예시를 보면 SK 하이닉스는 23년 말에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공을 해서 24년 1, 2분기에 콜을 완료를 했습니다. HBM3E,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H200, 호퍼 200, 레이스 블랙 200에 가장 먼저 채택이 됐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12단 HBM3E의 시장의 70% 이상을 거의 독점합니다. 대략 5, 6개월 내 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3 부터 수년 동안 엔비디아의 콜을 무사히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 HBM4, HBM4E 이런 것들도 이제 콜 통과를 하는데 다른 경쟁사보다 좀 빠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23년 말에서 24년 초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콜이 미완료입니다. 삼성이 지금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라든가 전력 테스트 막판 조정. 그러니까 삼성이 D램에서 발열이라든가 캐패시티 리키지, 그러니까 전력 누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게 고스란히 HBM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소요 중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7, 8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HBM 콜 테스트는 최소 4~6개월, 신세대 제품일수록 6에서 9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그 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삼성처럼 이렇게 고가의 고성능의 HBM3E 8단 12단 콜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HBM4 같은 경우도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GPU 공급사와 메모리 공급사의 협업 속도, 샘플 품질, 제조 공정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자, 콜 테스트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총 6에서 9개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서 사전 샘플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샘플 테스트를 시작하는 데부터 이제 6개월로 잡은 거죠. GPU사하고 HBM사, 엔비디아하고 SK나 삼성사 간의 사양이 확정되고 테스트 보드 인터페이스 전력 조건을 정의를 하고 엔지니어링 샘플을 이제 수령을 하죠.
이제 요게 이제 또 벌써 그 사이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초기 샘플 수령 후 기능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통신 오류, 전력 소비, 반려 인터페이스로 확인을 합니다. ES, 엔지니어링 샘플 기반 초기 테스트 벌써 두 달이 지나갑니다. 이 GPU와 연동해서 초기 성능 테스트를 하고 불량이라든가 신호라든가 신호 무결성, 호환성을 점검을 하고 콜 샘플을 또 수령을 하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산 직전의 수준의 샘플로 수령을 하고 장시간 구동, 스트레스 테스트, 극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고전압, 이렇게 뜨거운 상황, 이렇게 막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 통합 테스트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제 GPU 보드상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오류율과 온도, 이런 것들 다 검색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콜 완료. 이제 딱 되는 거예요. 6개월 이제 인정 완료 시 양산 공급이 가능하고 엔비디아 GPU 생산 라인의 본격 채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 크게 보면 6개 과정을 거치면서 이 HBM에 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엔지니어링 샘플, 콜 통과 단계까지 전체 6에서 9개월이 일반적이다. 콜이 늦어질수록 공급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죠. GPU 고객사의 일정에도 영향을 주죠. 엔비디아는 콜 테스트 속도와 안정성 기준에서 우선 공급사를 선정합니다.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탑 벤더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 벤더는 마이크론, 삼성은 서드 벤더인데 아직까지 거의 명함을 내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콜 테스트에서 꼭 알아야 추가할 정보,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셜 콜이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콜을 줄 수도 있습니다. 풀 콜과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공급사는 전체 용량 중 일부 스펙만 먼저 콜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12단 중에서 8단 세팅이 끝났어요. 그런데 괜찮아. 그러면 그때 우선 테스트 8단까지 12단 중에서 8단을 먼저 콜을 주고 이후 전체 용량 콜은 추가로 필요하다. 즉 콜 통과란 말은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동안 콜이 통과를 됐다, 일정 부분은 통과를 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콜은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콜이 안 된 거죠. 단순 메모리 테스트가 아니라 GPU와 시스템 전체를 검증. 그러니까 HBM 덩어리 하나, 그것만 아니라 거기다 GPU를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HBM만 콜을 줬다가 GPU하고 결합을 했을 때 오류가 생기면 그건 불량인 거죠. 엄하게 비싼 거, 그거를 그냥 다 버려야 되니까 GPU하고 전체 같이 붙여서 연동이 잘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HBM 콜은 단순히 메모리 칩만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GPU 패키지, POP라 그럽니다. 패키지 온 패키지, 전체 기판, 냉각 솔루션까지 통합 테스트입니다. 통합.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GPU가 고성능일수록 메모리와 인터페이스 간 성계 난이도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퀄리피케이션 조건도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전력 효율, GB, PBB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서버는 수천 개의 HBM 모듈을 병렬로 운영하기 때문에 메모리 한 개당 전력 소비 엄청, 이 AI는 전기 막는 하마입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 이제 글을 써놨는데 이 HBM,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얼마를 많이 먹는가, 그것도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열, 전력 비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절대 속도보다는 전력 대비 성능,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GB, PB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초당 전송되는 기가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도 적게 하면서 발열도 적으면서 속도가 빠르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4번을 보면은 이제 온도 센싱 기능 등 부가 기능도 평가 대상이다. 최신 HBM에는 온도 센서 ECC, RAS 기능이 포함된다. ECC는 오류 정정 코드, RAS는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용이성, 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부가 기능의 정확도, 반응 속도, 오류 보고 방식까지 세상에 별걸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한 오류가 발생해서 GPU 덩어리 전체를 불량으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테스트 도중 발견된 이슈는 리디자인하면 올해 초에 젠슨 황이 했던 그 말이 또 기억이 납니다. 콜 테스트 도중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단순한 재시험이 아닙니다. 칩 패키지 구조 자체를 수정, 리디자인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올해 1월 달에 있는 CES 20에서 젠슨 황이 기자들이 질문했죠. 삼성의 테스트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더니 한국은 매우 조급한 편이다. 빨리빨리 한다. 그건 긍정적인 일이라 하지만 그들은 삼성은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해야 되고 여기다 뉴 디자인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 1월 달에 CES 2025에서 젠슨 황이 재설계를 해야 된다 하니까 설계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콜 테스트를 신나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중지를 하고 재설계를 들어갔던 거예요. 6번에 보면 메모리 공급사에도 기회와 리스크입니다. 자,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기회가 되는 거죠. 콜 통과해서 실패하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참 두 양면성이 있는 거죠. 기회와 리스크. 콜 통과가 늦으면 해당 세대 제품 시장을 놓칠 수가 TT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임 투 마켓. 그리고 지나치게 빨리 콜을 통과하면 수율 저하나 수명 문제로 또 회수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 즉 타이밍이 중요하고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서 안 된다. 엔비디아는 공급 다변화를 원한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HBM3를 엔비디아가 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TSMC가 콜을 안 주냐? 엔비디아는 공급 다변화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SK, 삼성, 마이크론에서 공급을 받아야지만 전체적인 HBM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선두지만 엔비디아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삼성, 마이크론과도 병행 테스트 중입니다. 마치 SK 하이닉스가 TC본드를 한미 반도체 독점으로 쓰다가 하나 세미텍에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이 장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티밴드로 갖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퀄리피케이션은 단일 밴더 지배 구조를 깨트리는 전략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요약해 봅니다. HBM 콜은 단순히 기능 검사 이상이며 패키지, 전력, 신뢰성 등 총체적으로 토탈 테스트라는 것, 테스트 결과 시장 점유율, GPU 출시 일정, 메모리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콜 통과 여부는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타이밍, 시장 안정성, 전력 최저가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삼성한테는 지금 기술력이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오늘은 고독 달팽이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맨날 콜 테스트, 콜 통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콜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한번 길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와서 더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